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요. 특히 한 거물 투자자의 아주 흥미로운 행보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주 시장의 큰 흐름을 따라가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정 AI 관련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또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켄 그리핀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점은요. 이분이 AI 기술 자체의 단기적인 파급력에 대해서는 약간 뭐랄까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가 조만간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일으킬 거다, 이런 예측에는 별로 동의 안 한다거나, 또 현재 생성형 AI가 헤지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막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아직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의 헤지펀드 시타델 어드바이저스가 최근 AI 관련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다는 사실이죠. 특히 한 기업의 주식 보유량을 무려 1600% 이상 늘렸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들으면 엔비디아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이게 좀 상반돼 보이잖아요. 이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시타델이 2025년 2분기, 그러니까 바로 직전 분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187만 주나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이게 이전 분기랑 비교하면요. 무려 1636% 폭증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유량을 늘렸다, 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던 포지션을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한 거죠. 이 대규모 매수로 시타델이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가치가 2분기 말 기준으로 약 9억 8,500만 달러. 어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을 그냥 훌쩍 넘는 규모가 된 겁니다. 물론 시타델이 다른 기술주 투자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 지분도 한 414% 정도 늘렸고요. 아마존 지분도 약 158% 증가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주 비중을 확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증가율만 딱 놓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가 단연 압도적이죠. 시타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1600%라는 숫자는 이건 단순한 비중 조절을 넘어선 어떤 강력한 확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1600% 증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주식 수량만 늘린 게 아니고 투자 방식 자체도 좀 더 복합적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주식만 모으는 것 이상으로 뭔가 다른 전략이 있다고요? 2분기 말 기준으로 시타델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약 1억 7,800만 주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콜옵션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주로 이제 주가 상승을 예상할 때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를 거다, 여기에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약 700만 주에 해당하는 풋옵션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풋옵션은 반대죠. 특정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주가 하락 위험을 좀 방어하거나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려고 쓰는 전략이거든요. 콜옵션 규모에 비하면 작긴 하지만 이 풋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믿음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딱 두면서도 변동성에는 더 철저히 대비하는 아주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쭉 밀어붙이는 게 아니군요. 상승 잠재력은 최대한 가져가면서도 혹시 모를 하락 위험은 또 관리하는 그런 양면적인 전략이네요. 그런데 켄 그리핀 혼자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매력에 빠진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큰 손들, 다른 투자자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나요? 정확합니다. 켄 그리핀의 시타델 말고도요, 월가의 다른 주요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매입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지 잉글랜더가 이끄는 밀레니움 매니지먼트, 여기 하고요. 또 체이스 콜먼의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쪽도 2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꽤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경험 많은 거물급 투자자들이 동시에 한 종목에 대한 베팅을 늘린다.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그들의 시각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시각하고도 딱 맞아떨어져요. 10월에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총 58명이었는데 그중에 무려 57명이 매수, 바이, 아니면 강력 매수, 스트롱 바이 의견을 냈어요. 보유 의견은 딱 한 명뿐이었고 매도 의견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거죠.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거물 투자자들의 실제 매수 행동하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거의 뭐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이군요. 근데 여기서 딱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월가의 거의 모든 전문가랑 핵심 투자자들이 다 좋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두가 긍정적일 때가 오히려 좀 고점 신호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모두가 좋다고 할 때 팔아라, 뭐 이런 격언도 있고요. 올해 주가도 이미 20% 넘게 올랐는데 여기서 또 평균 21% 정도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는 근거는 대체 뭘까요?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늘 그런 우려가 있죠.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낙관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게 중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AI죠.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리더십.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오픈 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AI 모델들, 예를 들어 GPT-5 같은 기술을 자사의 아주 방대한 제품, 서비스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정말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워드 있잖아요. 거기서 글쓰기 도와주고 엑셀에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그냥 말로 시키면 처리해주고 파워포인트에서 발표 자료 초안 뚝딱 만들어주는 코파일럿 기능, 이게 대표적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검색 엔진 빙, 윈도우즈 운영체제, 또 개발자들이 쓰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나 개발 도구에 이르기까지. 이제 AI라 접목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능 몇 개 추가하는 걸 넘어서요. 사용자의 생산성을 정말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돈 버는 AI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뜸구름 잡는 미래 기술로서의 AI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자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AI를 가장 잘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니 켄 그리핀이 단기적인 AI 파급력에는 좀 회의적이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크게 베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실용적인 결과물을 내는 AI 활용 능력? 이걸 주목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AI 말고 또 다른 핵심 동력은 뭘까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축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애저입니다. 애저는 뭐 아시다시피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이어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주 확고한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최근에 생성형 AI 붐이 일면서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혹은 오픈 AI 같은 파트너의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그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수요를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전략을 실행하려고 애저를 선택하고 있고요. 이게 또 애저의 가파른 설장세를 이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 통합 능력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성장 엔진이군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초거대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수준의 성장을 보여주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실제 실적이 이런 기대감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나요? 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최근 실적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2025년 6월 30일에 마감된 가장 최근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매출이 2,817억 달러,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인데요. 1,0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나 늘었어요. 연간 순이익만 거의 140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5천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이
연간 15, 16% 수준의 성장을 계속한다는 건 와,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이건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좀 있어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33배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건 주가가 기업의 현재 이익에 비해서는 다소 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강력한 AI 모멘텀, 또 견고한 클라우드 성장세,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탄탄한 수익성, 이런 걸 고려할 때 시장에서는 현재의 프리미엄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좀 더 우세합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적 성장세가 진짜 대단하네요. 3조 달러 넘는 기업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도 PER 33배면 이게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동족 업계랑 비교해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미래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경쟁 환경이 더 심화되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는 AI 분야에서의 혁신 속도나 시장 지배력,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을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AI 분야에서 오픈 AI와의 관계가 워낙 핵심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픈 AI와의 관계에 무슨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오픈 AI 자체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실제로 챗GPT나 GPT-5 같은 모델의 그 경이적인 성공은 오픈 AI와의 독점적인 파트너십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주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특정 파트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마이크로소프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의존도를 좀 낮추고 AI 파트너십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다른 강력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LLM 옵션을 제공하면 고객들한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특정 파트너에게 종속될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아마 자체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역량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파트너랑 협력하고 자체 역량도 키우면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러면 현재의 AI 통합이랑 클라우드 성장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더 밝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성장 동력은 없을까요? 한 5년,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어떤 기술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단기적인 성장 동력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로 저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의 AI가 주로 질문에 답하거나 요청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약간 수동적인 형태에 가깝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좀 더 능동적인 AI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다음 주 파리 출장 준비해줘 이렇게 말하면 AI가 알아서 항공편이랑 숙소를 비교 검색하고 제일 좋은 조합을 찾아서 예약까지 다 끝내고 필요한 미팅 일정도 조율해주고 이런 식이죠. 이런 에이전틱 AI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정보를 얻는 방식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오피스, 팀즈 같은 그 방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하고 또 코파일럿이라는 강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틱 AI 기술을
실제 사용자들이 딱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고 확산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다른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로는 양자 컴퓨팅, 퀀텀 컴퓨팅 분야를 들 수 있겠네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수년 혹은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는 초고난도 연산을 단 몇 분,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차세대 컴퓨팅 기술입니다. 이게 신약 개발, 신소재 발견, 금융시장 예측, 물류 최적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AI 모델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 개발부터 클라우드를 통한 양자 컴퓨팅 서비스 제공까지 이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켄 그리핀 같은 그런 노련한 투자자나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토록 강한 확신을 보이는 데에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한 그 강력한 AI 기술력, 그리고 이걸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녹여내는 탁월한 실행력, 또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클라우드, 애저 사업의 견고한 성장, 그리고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는 탄탄한 재무 성과, 거기다가 에이전틱 AI나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기술에 대한 투자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다소 좀 높아 보이는 현재의 주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켄 그리핀의 시타델이 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렸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이 어떻게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거물 투자자들이 어떤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단순히 유행을 좇는 투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력과 탄탄한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춘 기업에 대한 깊은 확신이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PT-5와 같은 고도화된 AI를 워드, 엑셀, 이메일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에 아주 깊숙이 통합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에이전틱 AI 단계까지 나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프트웨어의 본질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우리의 작업을 그냥 보조하는 도구로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파트너로서의 소프트웨어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업무 방식과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